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남한 남자 북출남 한진식입니다. 이호주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인사가 짧았었나요?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오늘은 빨리빨리 짧아야 돼. 어느 순간 네. 허주입니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한때는 효주 기자님이 이 소개 멘트를 준비해 오느라 네. 밤잠까지 설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거짓말 시절이 하지 마세요. 있었는데 센 적 없어요. 허랑이 담배 필 어느 예적 얘기를 그래, 하고 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네. 그때는 벌써부터 허랑이 담배 이제 피던 얘기예요. 어, 네. 그 정도로 오래됐나요? 네. 아, 그 시절이 그리우신 팬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럴까요? 그랬습니다. 네. 아니에요. 시절이 우리 그리운 다른 분들이-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했잖아요. 어떻게 다시 해요? 그때 막 뭐 이런 막 그 놀던 여자 이호주입니다 뭐 이런 거 하셨었잖아요. 네. 요새 또 놀러 갈 철이 다가오는데 맞아요. 뭐 또 안 하시나요? 다음번에는 비키니 입고 와서 그럼 할까요? 야, 그건 제가 반대예요. 근데 이렇게 놀러 갈 철이 다가왔잖아요. 네. 7월이에요. 네. 7월 오늘 날짜로 이제 네. 7월 8일인데 네. 7월 8일이면은 북한에서도 좀 축제 분위기, 피서 분위기가 좀 나나요? 축제요? 네, 7월 8일 여름 악몽의 여러분, 날인데 축제, 뭘 피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바닷가. 이분이 네. 우리가 계속 북한 이야기만 하는데 이제 1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만 하거든요. 네. 애도 한 돌이면 엄마 아빠를 외우는데 서당계 3년이면 프로를 그죠. 네. 그런데 서당계 한기자님은 3년이면 베제테를 넘는다고 네, 똑똑하네요. 북한 사투리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 똑똑한 사람이 7월 8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7월 8일 네. 뭐 여름의 시작 뭐 한 대 맞을래요? 생각해봐요. 7월 8일. 복날 중 하나인가? 산에 사는 까마귀야. 뭐 들어보셨어요? 까마귀야? 네. 뭐 까마귀를 기리는 까마귀의 날인가요? 여러분, 저희가 손을 써야겠죠, 지금 순간에. 네, 7월 8일에 대해서 네. 과연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네. 대한민국 국민 또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신 네. 여러 교민들께서 아실까 싶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쵸. 7월 8일이야말로 네. 북한 주민들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슬픔도 주었고, 이 7월 8일을 계기로 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 빅뱅 노래 중에 막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 거 맞자. 그거를 진- 이제 깨닫게 돼. 네. 그 노래가 혹시 북한에서 발매된 날인가요? 아, 여러분, 멍하네요. 제가 결국엔, 이렇게 예, 답답한 얼른 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답답한 북출남을 위하여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려면요.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가 조국 통일을 한다고 이제 남한에 간다고 발표를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8월이면 우리 통일이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기대를 안고 부풀어 있을 때 현지 지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지도의 길에 심장병으로 서거하시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춘희 아나운서가 위대한 영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이 7월 8일 94년 7월 8일 저녁에요 밤잠을 잔 사람이 한 명도 아마 없을 거예요. 두 분은 그 날을 좀 기억을 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생생하게 또 기억. 어렸을 때이지만 그만큼 또 되게 좀 인상적인 날이었었나 봐요. 네. 어떤 날로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당시 학생 때였는데 중학교를 다녔을 네. 때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근위대라고 해서 군대 체험을 하는 네네네. 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 갔다가 그날 저녁에 비가 억수로 많이 왔거든요. 네. 진짜 7월 많이 8일 왔어요. 밤에요? 네. 7월 8일 밤에 비가 진짜 장난 아니게 왔거든요. 네. 천둥 번개가 치고 그날 밤에 저희가 이제 그 밖에서 야외에서 오락회를 하게 돼 있는데 장기자랑 비슷한 거 하게 돼 있는데 못하고 실내에서 했거든요. 엄청 많이 놀았어요. 네. 네, 그랬는데 다음날 이제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은 다음 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7월 9일에 그렇죠. 그 이춘희 네, 아나운서가 맞아요. 그렇게 네. 7월 9일. 7월 9일 날 어젯밤에 서거했다고 이러면서 네, 방송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쵸. 김일성의 사망이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 문구 기억나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거는 최근이고요. 죽고 나서 나온 거예요? 죽기 전에는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안 돌아가신다? 위대한 신혼 김일성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게 달력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수령님은 천년 만년 우리랑 계속 같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죽지 않는 줄 죽는 줄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그날 12시에 중대 발표 있다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우리끼리 놀았어. 13살이니까 막 놀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통곡을 막 하면 수령님이 돌아가셨다고 막 잠깐, 이러는 근데 거야. 나이 공개돼도 괜찮나요? 13살이니까 라고 공개를 하셨는데 방금. 어차피 제 나이는 공개됐어요. 네, 그래서 공개돼 있구나. 막 울고 있는데 마누라는 12살이죠. 네, 그런데 막 울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와서 그렇게 서거하셨다 그래서 우리 학급에 다 아버지가 모의부, 안점 이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애가 있었어요. 반동 같은 여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빨리 TV 있는데 가라 해서 막 갔거든요. 진짜 이춘희 아나운서가 막 울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울었어요. 막 울고 동상 가서 경비 서고 막 이랬는데 저희 학급에 7월 8일 생일인 애가 있었거든요. 걔 생일을 고쳤어요. 그래야지. 태어난 날을 고친 거예요? 네. 그래야지. 그 김일성이 죽은 날이 그렇죠. 됐다는 왜냐면 이유로? 그러니까 그날만 3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저도 보름 동안 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일날 계속 울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하다가 사망 축하합니다까지 같이 노래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다가 정말 큰일 나지만 북한에서는 아니요, 앉은 자리도 없지. 앉은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생일을 쉰다는 자체가 벌써 그거는 아니 한 기자님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그날 생일놀이 하겠어요? 이제 기억은 하겠죠. 근데 다만 생일을 바꾸기까지는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날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생일이지만 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조금 슬픈 마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 생일을 어떻게 바꿔요. 바꾼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날이 달라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음력으로 세야죠. 음력으로. 그래도 그날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때 너무 울었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아, 김일성이가 신이 아니구나. 죽는구나. 결국 죽었구나. 언젠가 김정일이도 죽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효주 기자님의 기분은 어떠셨어요? 당시 정말 슬펐나요? 충격적이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날 그 비버라고 하죠. 네. 비버를 슬픈 소식, 예, 전해 들은 그 상황은 저희가 이제 사교육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사교육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네. 화장실 갔다가 딱 걸어왔는데 애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누가 총에 맞았나? 그 생각 안 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뭐 갑자기 왜 다 단체로 네. 오는 거지?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쇼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사실 네. 이렇게 단체로 무슨 쇼가 있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수령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요? 울었어요? 근데 저는 순간 울어야 되는데 아 죽었구나 이런 사람도 죽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오. 그러니까, 슬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분은 정말로 반동이지. 어버이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반동이죠. 그 안에서. 되게 그 안에서도 참. 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도 죽긴 죽는구나 한데 이 사람도 죽긴 죽는구나. 아니 눈물이 안 나와서 저는 솔직히 어. 이 자리에서 내가 울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눈물이 안 나오잖아. 그래도 옆에서 사람들이 울면 따라 울어요, 사람이. 아니 그래서 얼굴을 파묻고 침 발랐어요?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로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울어야 되는데 내가 슬플 일이 하나도 없어. 왜? 와. 내 아빠도 아니요, 내 엄마도 야. 아니요. 울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뭐. 제가 이러니까 북한에서 종합대학 갈만합니다. 저는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김일성이 사망을 했을 때 네. 북한 주민들이 특히 이제 평양 시민들 위주로 이제 영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땅을 네. 치면서 네. 울고 막 실신하고 난리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 모습이 어떤 거랑 비교가 됐냐면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봤을 네, 때 네. 왕이 죽었을 네, 때 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자 네. 백성들이 아이고 하면서 네. 땅을 치면서 맞아. 울던 모습을 보니까 그 두 장면이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그쵸. 아 정말 왕을 네, 넘어서 왕이 신 진짜. 같은 네, 존재가 네. 죽었으니까
조선시대 아마 백성들만 해도 우리 왕이 언젠가 죽는구나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우리 수령님이 죽는구나는 생각도 못했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 하는 네, 그랬던 수령이 죽었으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충격이었을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은 슬퍼서 난리치고 통곡하던 사람들도 어쩌면 그 당시엔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울었다니까요. 저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울었어요. 진짜로. 이제는 대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살까? 내일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설맞이 공연이잖아요. 설맞이 공연 해마다 김일성이가 나와서 보고 애들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날에 95년도 설날에도 저는 또 울었어요. 어떻게 대원스님이 없는 설맞이를 하냐고 하면서. 그래요? 응. 확실히 우리 지영 기자님은 내가 진짜 그렇게 울었었어. 순진한 거예요? 천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나는 되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수령님이 김부자네가 소개 선전하는 그 길을 따라 착착착착 하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근데 평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그래야 되겠죠? 그런가요? 검증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막 그 신처럼 따르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죽었으니까 막 슬펐어요. 그러면서 슬프다 생각해 보니까 아 언젠가 우리 장군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미리 생각이 들었으니까 나중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큰 그런 근데 봐봐요. 충격은 없었겠네요.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착하게 자랐는데 네. 김일성이 딱 죽고 나서 고난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막 사람들이 이러고 그런데 또 간부를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집안의 사람들 통해서 김일성이 비하인드 스토리, 김정일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옷가는 가서 뭐를 하는지 이런 걸 내가 점점 크면서 그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가 명절에 모여서 우리 애들이 같이 있는 데는 그런 말 안 하지만 점점 성숙이 돼서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말을 막 서슴없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차곡차곡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감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딱 죽었을 때는 그래 빨리빨리 죽어가서 세상이 좀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런 신비로운 인물이 죽었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쵸. 충격이 있었지만 네, 네. 이미 김정일이 죽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깨어난 그쵸, 깨어났죠. 상태였다는 네, 계몽이 많이 거네요.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우리 효주 기자님은 이미 많이 별로 사상의 세뇌가 별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슬픈 마음도 들었고 저 사람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보니까 제가 사실은 눈물이 이런 얘기를 메마른 해야 거예요. 하나요? 눈물이 그래서, 메마른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아빠가 좀 약간 뭐 북한에서 일명 뭐 해파? 네. 네. 근데 그 아빠가 평상시에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가족들만 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김일성에 대한 예, 그게 약간 있었어요. 그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나이 어려서부터 좀 약간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구조가 잘못돼, 이게 구조가 점점 잘못돼 가는구나를 예, 조금씩 인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깨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그 거죠. 김일성이 결점 없는 우리의 수령님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게 완전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하필 이 한여름에 죽었어요. 네. 이제 그 김일성이라는 사실상 북한의 상징과 같은 절대자가 죽으니까 네. 그날부터 이제 애도 기간이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무더운 날 네. 주민들이 벌써부터 고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쵸. 네. 관 기자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북출남 생각에도 고생했다고 생각 들잖아요. 그쵸. 네. 얼마나 또 난리를 쳤을까. 94년도에는 일단 애도 기간을 거의 한 달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애도 기간이 보름 정도였던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맞아요. 한 달은 어. 술도 못 마시고 매년 웃으면서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지도 못하며 그때 심지어 있잖아요. 7월 중에 그 뭐 술 마신 그걸로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그래 처벌을 했겠네. 당연히 그 했고. 95년, 그렇죠. 96년, 97년까지 간부들이 7월 달에 삼계탕을 끓여 먹고도 출당 철직 해임된 간부들이 수두룩해요. 삼계탕을 먹었다는 이유로 수령님 서거했는데 니네 영양 보충했다 이런 거로. 복날인데 해야지. 살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아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눈물은 내리 흐르고 밥술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것조차도 제로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지금이면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애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식당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못 팔아요, 식당에서. 그러면은 주로 뭘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밥에 자기 집에서 밥 해 먹는 건 괜찮지. 김치는 근데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먹어. 근데 우리 세 명이서 오늘 7월 8일 애도 날인데, 야, 우리 삼계탕 먹으러 가자. 이렇게 세 명 갔어. 가서 아무래도 세 명이 모여서 밥 이야기 먹으면 사는 이야기 또 하잖아요? 그런데 요 중에 지식이 가서 말했어. 효주하고 지영이하고 내가 안 먹겠다고 하는데 꼬지 날 데리고 애도 기간에 그래. 삼계탕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제를 짓습니다. 이러는 이렇게 거예요. 해서 이제 그러면 보이원은 일단 넌 말했으니까 고발을 용서하고 하는구나. 효주 오라, 지영이 오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말이 달라. 효주 기자님 가가지고 사실 삼계탕이 아니라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영이 사실 나는 가기 싫었는데 지영이가 가자고 해서 진식이하고 저하고는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 지영이가 독박 쓰는 저는 거지. 가서 물만 마셨습니다. 지영이는 다 먹었습니다. 닭다리를 2개나 뜯어 먹었습니다. 한 명이 다 뒤집어 쓰고 가는 다 거예요. 쓰는 네. 거예요. 한 사람 죽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는데 네. 이제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원수시죠. 네. 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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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이제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일 네. 것 같아요.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쵸. 김일성이요. 네. 사실상 민족의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질렀죠. 네. 일단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거는 평생 이 민족의 죄를 사죄한다고 빌어도 네. 용서하지 못할 그 정도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죠. 아직까지도 이산 가족들이 있고 네. 분단이 이렇게 영구화되어 버렸고 결국에는 뭐 아직까지도 뭐 6.25 전쟁 이후에도 조그만 전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참 나쁜 사람이 죽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일을 더 이상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나쁜 사람이 죽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쵸.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대물림 하는 맞아요. 거잖아. 김일성이 죽고도 김정일이 죽고도 이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거는 그 지금 후계 구도가 김정은이 계속 또 있으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네. 근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면은 김정일이 죽었을 당시 저는 이미 이 북한 주민들의 그런 인권 상황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인지했을 때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창 이제 김정일이 죽기만을 막 바라고 있었던 와중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울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그쵸. 경우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지금 빨리 저 후계자가 나이가 네. 어린데 혹시 이러다가 뭐 반란이 일어나지 네. 않을까? 개혁 개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울었어요. 왜? 사람들이 다 울고 충성심을 검증해야 되니까 우는 척을 했는데 북한 인권을 알았던 우리 북철남은 김정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을 축하합니다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유행이었어요. 예. 아세요? 맞아요. 미니홈피. 저 알아요. 그 미니홈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김정일이 죽은 날 딱 거기다가 미니홈피 오늘의 일기에다가 축 사망 김정일 이렇게 딱 적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내 기자님이요? 홈페이지 화면에다 띄워놨어요. 진짜요? 네. 야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그래서- 애국자네. 내 친구들 중에서도 근데 짝짝짝 축하합니다 하는 댓글들이 몇 명이 야, 그런데 달렸었거든요. 또 야 그래도 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친구들 없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김정일에 대해서 뭐 별다른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제 또래 대한민국 친구들은 네. 김정은은 뭐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할 일은 더더욱 없죠. 네. 그렇다고 막 딱히 막 악감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네. 나쁜 독재자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쵸. 네. 근데 이제 이 정치권 같은 데서는 이상한 반응들이 있었죠. 아. 추모하자. 그래요? 김정일을 하한을 보내자, 막 이런 하한을 거? 보내자. 왜 우리 추모하겠다는데 왜 추모를 막느냐? 그래서 저 그 경복 대한문 앞에서 그 서울시청 앞에 대한문 앞에 김정일의 그런 추모소를 설치하겠다, 네.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라고 난리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하려다가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막혀서 결국은 못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이거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추모도 못하냐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때문에 죽어간, 그 사람 때문에 무고하게 고통을 받아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악한 인간을 그러니까 추모할 수 맞아요. 있겠어요? 사람이니까 죽으면 뭐 위로받을 수도 있고 뭐 화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정치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또 정권을 안정시킨다고 반당 반혁명 종파로 몰아 죽인 사람이 수백이죠. 또 자기 아들한테 이 터전을 든든하게 물려주겠다고 아들을 나쁘게 보는 모든 사람을 숙청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뭐한 모략을 해서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면 자동차 사고, 폭발 사고 이렇게 해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고난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 다 죽였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소리치고 있는 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 그 핵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 숱한 범죄를 아는 후손이 지금도 그 2,300만의 주인이 되고 또 그 사람 손을 빌려서 우리가 그 2,300만을 좀 살려주sob소 하고 부탁하고 뭐 막 가서 만나고 넘어오면 박수 쳐야 되고 오면 환영한다 그러고 저는 정치를 몰라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죄진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 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벌을 줘야 우리 속이 좀이라도 풀릴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정치를 떠나서 저는 일단 나빠요. 네. 그쵸. 네. 그 사람을 추모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게 막 이해를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 나쁜 짓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그쵸.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네. 이게 너무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북한 주민들은 덜 계몽된 상태여서 이런 것들은 몰랐겠지만 지금은 또 많이 또 외부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네. 소식을 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김일성의 통치하에서 또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루어지는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기억해주는 탈북민들이 있고 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에도 그러면은 7월 달에 좀 김일성 추모 행사들이 계속 크게 있는 거죠? 현대에 요즘에요? 와서도 뭐 있겠죠. 지금 이 시기에도. 있겠죠. 그쵸, 그게 있을 절대 것 같아요. 끝나진 않겠죠. 네. 오늘 아침이면 지금도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꽃 한 송이씩 사서 그렇죠. 만수대 단체로. 동상 올라가요. 그걸 해야 되는 만수대 거죠. 동상 이 따가운 만수대 동상에 올라가는데 햇빛이 비친다고 양산도 못 쓰거든요. 절대 안 올라가서 돼요. 검정 치마 저고리 검은색을 입고 올라가서 꽃을 드리고 내려와서 오늘 하루 종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내용이 실린 조선 기록 영화를 계속 시청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언을 지켰던 우리 김정은 동지를 받들겠다는 결의 모임을 다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열에 나가서 만세를 몇 번 불러야 되고 그 사람들 밥이나 먹었겠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서늘한 그늘 아래서 그래도 오늘 고생을 한다. 이 사람들이 힘들다. 시원한 빙수 넣고 앉아서 이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고역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힘드네요. 네. 좀 마음이. 얼마 전에 또 좀 쇼킹한 소식을,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그 시신 방부 처리 비용을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야. 주민들한테서 이제 후원금을 받고 있대요. 어머머. 이제 돈을 내라. 네. 결국에는 이제 시체, 아무 의미도 없는 시체, 악마의 시체 처리를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살아서도 그 나쁜 짓을 하더니 맞아요. 죽어서도 죽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나는 만큼 저희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을 어떡해,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그런 힘든 마음들,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해주는 것, 이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속상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라도 여러분들께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좀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로 그쵸.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쁜 날이 가면 꼭 좋은 날이 옵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 퇴근해 볼까요? 오늘도 무사히 퇴근.